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. 살면서 후회하는 순간들 많으신가요? 전 그냥 긍정적으로만 살아오던 편이었는데 정말로 이번에는 후회가 되네요. 결혼이란 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해보니 저한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. 현재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심란하기에 넋두리를 좀 했네요. 전 30대 중반 남자입니다. 컴퓨터 쪽의 마케팅을 전공해서 현재 바이럴, SNS, 리뷰, 배너 등 뭐 그런 거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. 아내는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. 그 쇼핑몰을 처음 스타트할 때 저희 업체에 광고 의뢰가 들어와서 업무적 미팅을 가지다가 호감이 생겨서 연애하기 시작했습니다. 외모적으로도 제 이상형이었고 그땐 눈 뒤집혀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제가 보챘었죠. 그런데 아내는 항상 말하기를 지금은 결혼할 상황도 아니고 아무 준비도 안 됐다고 했습니다. 이유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집에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랑 동생 둘이 있는데 자기가 건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. 그땐 그런 게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. 그냥 각자 생활비 100만 원씩 분담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 신경 안 쓴다고 했습니다. 그제서야 허락했고 결혼했습니다.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전업주부라 생각하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보태는 부업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. 많이 어리석었죠. 결혼하게 되고 저는 다 얻은 것처럼 기뻤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. 뭐 일하는 시간 외에는 친장에 너무 많이 가 있었고 전 이게 결혼 생활인지 연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.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니 그냥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해왔는데 결혼했다고 나몰라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. 뭐 장모님 허리도 안 좋으시고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처제는 학생이라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이해를 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너무 시간을 할애하는 것 같다고 말하니 그래서 내가 결혼 더 늦게 하자고 했잖아. 뭐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왔기에 본전도 못 찾았죠. 그냥 이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참고 살게 되었습니다. 저희 어머니도 혼자이신데 뭐 전화 한 통 제대로 해드리는 법이 없었죠. 그래서 섭섭하다고 말하면 대리요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내가 당신한테 장모 동생 챙기고 전화하려고 한 적 있냐고요. 근데 진짜 그런 적은 없기에 또 본전도 못 찾았죠. 동생 학비에 장모님 생활비에 저희 집 생활비까지 본인이 돈을 많이 벌어도 한 푼도 모을 수 없는 구조였고 돈이 모자랄 때는 저한테 장모님 좀 챙겨주자 하면서 제 돈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엄한데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정 도와준다는데 또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죠. 그냥 책임감이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. 결혼하고 첫 명절 때는 정말 미안하다며 장모님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셨다고 자기가 돌봐야 할 것 같다고 혼자 다녀오라고도 했죠. 그렇게 혼자 가서 엄마한테 사정 말하니 사돈 편찮으신데 어떡하냐며 잘했다고 하셨어요. 되려 걱정해 주시던 분이 저희 엄마였습니다. 그런 엄마에게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건 정말 화가 났습니다. 그 문제로 많이 다퉜죠. 서로 각자 집안에 잘하면 되는데 왜 내가 당신 엄마까지 챙겨야 하냐고 말할 때는 진짜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. 그치만 저한테 장모님에 대한 효도도 강요한 적 없기에 또 뭐라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런 게 결혼인가 싶었죠. 그냥 결혼만 하면 다 가족이고 진짜 가족이니 누구 부모를 떠나서 자식처럼 살갑기를 바랬는데 그건 그냥 제가 꿈꾸던 이상일 뿐이었습니다. 시작을 작게 했기에 정말 내 집 한번 가져보려고 열심히 적금도 넣고 있는데 적금 같이 넣을 생각 없냐 하니 그럴 여유 없다고 못 박혔습니다.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하려는 건가 싶은 마음에 사랑은 하냐고 물으면 사랑은 한대요. 근데 본인이 동생 대학 졸업하고 사회인 될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그게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더군요. 동생 잘 돌봐주라고 했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. 제가 인격이 부족한 탓인지.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다리가 좀 다치셔서 입원하셨어요. 그래서 며칠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저는 회사 다니는 터라 힘들고 아내한테 좀 부탁했습니다.
밑에 일하는 사람도 있으니 낮 시간만이라도 가서 돌봐줄 수 있겠냐고요. 뭐 1초도 안 망설이고 간병히 쓰라고 하더군요. 그때부터 진짜 정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지 가족은 죽고 못 살고 남편 가족은 그냥 개무시하는. 그렇다고 제가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른 형제가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엄마 저만 보고 사셨는데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효도라는 생각에 결혼했는데 본의 아니게 행복은커녕 불효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거의 남처럼 서로 일하며 바쁘게 지냈습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처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또 대학 등록금에 기숙사비에 한 차례 소동이 있었죠. 거기서 그쳤으면 됐는데 첫 학기 방학하고 나서 정말 뭐 철이 없는 건지 뭔지 아르바이트는커녕 휴학하고 어학연수 6개월을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다네요. 아내의 정확한 벌이를 몰랐기에 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싶어서 신경 껐습니다. 그게 편했고요. 근데 일하는 도중에 문자가 오기에 보니 돈 일출 알림 문자였습니다.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제 돈을 적은 돈도 아니고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일출했더군요. 바로 전화해서 그 돈 건들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니 애 한 번만 도와주자고. 어차피 애 잘 되면 우리한테 고마워하고 갚아준다며 들고 갔죠. 너무 화가 나서 조퇴했습니다. 바로 처갓집 가서 돈 돌려달라 하니 아내는 왜 이러냐며 좀 돕고 살자고 저를 끌어내려 하더라고요. 장모님은 왜 그렇게 인정머리 없이 구냐고 뭐라 하고요. 도박비 갚아주는 것도 아니고 애 공부한다는데 엄마가 못해줘서 언니가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냐고요. 눈 뒤집혀서 언니가 해주면 말 안 한다. 근데 제 돈입니다 하니 결혼하면 네 돈 내 돈이 어딨니요. 뭐 완전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열받았었죠. 철없는 처제는 궁시렁대는 거 다 들리게 되게 유세 떠네 이 말 하는 거 들었고요. 더 이상 상종 못할 인간들이란 거 알았습니다. 아무리 집안의 기둥이 시집갔다지만 시집갔으면 우리 신경 덜 써도 좋으니 너 잘 살으라 하는 게 부모이고 가족인 것 같건만 이건 제가 생각하는 상식선을 벗어난 태도에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날부터 철저하게 제 거 감추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전으로 살았습니다. 그렇게 시간 지나고 처제 대학교 복학하자마자 학교 조교놈이랑 결혼한다고 까불더군요. 진짜 뭐 이런 개막장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. 일이 끊이질 않고 왜 이리 파란만장한지. 뭐 황당하지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넘겼죠. 근데 아내가 하지도 않던 저녁밥 차리는 게 뭔가 낌새가 이상했는데 뭐 역시나 돈 좀 있냐 묻더군요. 그래서 뭐 해주려거든 네 돈으로 해라 못 박으니 자기 사정 말하더군요. 현재 쇼핑몰 운영도 어렵고 직원들 월급도 겨우 주고 있다고요.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으니 대형 업체에 똑같이 떼어서 똑같이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단가를 맞춰낼 수가 없어서 요새 좀 고민이라고요. 도와줄 돈 없다 하니 성질 내기에 결혼 전 약속한 거 잊었냐. 서로가 서로 집에 잘하면 되는데 나는 저번에 돈까지 뜯겼다. 근데 참고 넘어갔다 하니 너 같은 쫌생이 만나서 결혼해서 개고생한다며 친구들 남편들 와이프 집에 가만히 있어도 달에 몇백씩 갖다 준다. 뭐 이딴 소리 하기에 상 엎었습니다. 쌓이고 쌓인 거 폭발했습니다. 이혼하자 했죠. 위자료로 집 달라기에 개소리 하지 말라 했습니다. 온전히 제 돈으로 샀고 제 경제생활에 도움 한 번 준 적 없이 뜯어가 놓기만 해놓고 무슨 위자료를 요구하나 싶어서요. 소송하자고 했습니다. 그렇게 소송까지 갔고 혼인 귀책 사유가 있어도 어느 정도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길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씩씩거리며 너같이 쫌생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돈 때문에 이혼하자고 하는 놈을 내가 사랑했다는 게 부끄럽다며 가버렸죠. 그러거나 말거나 갈 길 갔습니다. 그 후에 정리할 게 있어서 몇 번 만나게 되었는데 처제 결혼한답시고 날뛰는 바람에 안 그래도 그 작은 신혼집으로 내어주고 본인은 어머니 데리고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사는 것 같더군요. 거기에다가 쇼핑몰은 운영이 안 돼서 대출까지 끌어다 써서 겨우 유지하는 중이고 생활비에 뭐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. 그래도 전철아 치근한 마음에 왜 그러고 사냐고 했죠. 남자라도 하나 물으라고요. 그랬더니 이제 나이도 있고 이혼녀에 뭐 찾아봐도 유부남 밖에 더 있겠냐 하더군요. 이혼한 거 후회 안 하냐 묻기에 너랑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날려줬습니다. 진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순간부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요. 그러니 미안하다 하더군요. 결국 다 부질없는 짓인데
뭐에 그렇게 홀린 것처럼 그랬는지 모르겠다고요. 이번에 동생 결혼할 때 돈 좀 해달라는 거 진짜 이제 간이고 쓸개고 없고, 이제 너도 결혼했으면 제발 공부를 진득하게 하던지 아니면 나가서 돈을 벌든지 하라 하니 뭐 해준 게 있다고 잔소리냐며 난리쳐서 뭐 싸우고 난리가 났었다더군요. 이혼하고 나서 그렇게 되어 속 시원하긴 한데 한편으론 안 됐기도 했습니다. 친구놈들 바람 펴서 이혼하고 뭐 사랑 찾아 이혼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그런 애들 많은데 이 사람은 뭐 그런 걸로 속 썩이는 일이 없었으니까요. 그치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정말 버거웠거든요.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날 가지옥으로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한 힘듦. 그리고 너무 물질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고 저를 그런 대상으로만 본 것. 뭐 이유는 충분했죠. 그래서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. 결국 제가 다 우겨서 했던 결혼이었으니까요. 뭐 그렇다고 도와줄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려 자기 인생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불쌍하긴 하네요.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.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